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이게 일본 고베 지역에 뭐랄까 진짜 유령 나오는 철도역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시겠지만 일본이 원래 이런 괴담, 공포 이야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철도 관련해서는 정말 많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개인 블로그 체험담도 있고 일본 전체 지하철 괴담 모음집, 또 고베의 으스스한 장소들 소개 글, 그리고 그 유명한 인터넷 도시전설 키사라기역 위키페이지까지. 네, 오컬트 문화나 실제 철도 미스터리에 대한 기사도 있었고요. 자료가 꽤 폭넓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야기들을 좀 엮어보면서 고베의 그 섬뜩한 이면, 그리고 왜 일본 철도 괴담이 이렇게 많은지 그 배경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고베의 구체적인 괴담부터 좀 보죠. 한 블로거가 올린 글이 되게 생생했어요. 고베전철 신카이치역에서 출발해서 옛날 JR 후쿠치야마선 폐선 부지에 있는 타케다오 폐터널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터널 유명하죠. 거기서 찍었다는 사진이랑 영상 이야기인데 지방령이나 부유령 같은 게 포착됐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소가 원래 좀 심령사진 잘 찍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니까 더 오싹하고요. 그렇죠. 이게 보면 폐쇄된 터널이나 역처럼 특정 장소가 어떤 비극적인 사건, 사고라든지 죽음 같은 거랑 연결되면서 괴담의 무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자료에서도 고베 아이나 터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조선인 노동자분들 사고 있었던 곳. 네, 1936년에 낙반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터널에 들어가면 뭔가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폐역이 된 기쿠스야마역 근처로 저수지 괴담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기억이나 공포가 쌓인 곳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물리적인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자료 중에 고베 미나토가와 공원역 근처 수상한 숙소 괴담도 언급됐었는데 그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고베의 이야기들이 결국 일본 전체로 보면 또 연결이 돼요. 철도나 지하철, 터널 같은 곳은 일본 전역에서 괴담의 아주 단골 배경이거든요. 하긴 오사카 공습 때 나타났다는 유령 지하철 이야기도 있었죠. 네, 그런 극적인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베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고 보니 그 연장선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키사라기역. 네. 키사라기역 정말 유명하죠. 2004년에 인터넷 게시판 투취에서 시작된 실시간 중계 괴담이었잖아요. 평범하게 전철 타고 가는데 존재하지 않는 역에 내리게 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때 정말 소름 돋았어요. 맞아요. 그 이계역, 이계액 다른 세계로 통하는 역이라는 개념을 확 퍼뜨리는 사건이었죠. 일상적인 통근길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갑자기 미지의 공포와 마주한다는 설정이 굉장히 큰 공감을 얻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심지어 시즈오카 현의 실제 역이 모델 아니냐는 설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엔슈 철도의 사기노미야 역이 모델이라는 설이 있죠. 그만큼 파급력이 컸다는 거예요. 익숙함이 깨지는 순간의 공포, 그걸 잘 잡은 거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왜 하필 철도일까요? 일본에서 유독 이런 철도 관련 괴담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한 기사에서는 일본의 문화적 배경을 좀 짚어보더라고요. 뭐랄까 만물에 영혼이 깃든다고 믿는 애니미즘적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생각보다 규모가 큰 영적 스피리추얼 시장 같은 것들이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TV에서 막 유리 갤러라든지 그 영능력자 기보 아이코 같은 분들 엄청 인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오컬트 붐이 있었죠. 물론 옴질교 사건 같은 걸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좀 경계심도 커지고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비과학적인 콘텐츠에 대한 비판도 쉬워졌고요. 그래서 TV에서는 좀 사라진 경향이 있지만 문화 저변에는 여전히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속 미스터리랑 얽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요? 네. 1949년에 당시 국철, 지금의 JR이죠. 거기서 연달아 발생했던 미해결 사건들, 이른바 국철 3대 미스터리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시모야마 사건, 미타카 사건, 마츠카와 사건. 맞습니다. 초대 국철 총재가 실종 후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 시모야마,
기관사 없이 전동차가 폭주해서 사상자가 난 사건, 미타카, 그리고 의문의 열차 탈선 전복 사건, 마스카와까지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당시 노동운동 탄압과 관련된 음모론까지 얽혀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거든요. 와, 그런 실제 사건들이 있었다면 철도라는 공간 자체가 뭔가 더 어둡고 미스테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실제 역사적 사건들이 철도라는 공간에 뭔가 불가사의한 이미지를 계속 더 씌우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고베의 특정 터널이나 역괴담들은 결국 키사라기 역이나 다른 지하 괴담처럼 일본 전반의 철도 괴담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 있는 거고, 네. 여기에는 또 애니미즘 같은 문화적 배경, 그리고 국철 3대 미스토리 같은 실제 역사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들을 어쩌면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기차나 지하철 같은 아주 평범한 공간이 어떻게 공포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얽히는 그런 강력한 무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일상적인 공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다케다오 터널처럼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등장하고 또 키사라기 역처럼 아예 인터넷 공간에서 태어나서 막 퍼져나간 전설들을 보면 이런 현대 기술이 이런 기이한 경험이나 괴담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술이 이런 이야기들을 더 진짜처럼 더 실감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결국은 허구로 만드는 데 그치는 걸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